안녕하세요. 나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김영련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그 서울회생법원에서 불과 한 달 만에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아들인 한 분의 사례를 가지고 그 변제율이 개인회생 진행 중에 왜 중요한지, 개인회생과 변제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는 게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특히 개인회생 절차를 좀 시간을 그 신청하시는 채무자들을 위해서 단축을 해보겠다고 오래전부터 제가 세미나에 참석해보면 말씀들을 계속 하셨었거든요, 판사님들께서. 그래서 실제로 그 복잡하지 않은 사건들은 이렇게 절차를 시간을 단축시켜서 지난번에 8일 만에 개시 결정이 난 분도 계셨고요. 이렇게 한 달이 안 된 기간에도 개시 결정을 받는 분들이 이렇게 생기고 계십니다. 이분의 먼저 그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직장인이셨고요. 300 몇십만 원 정도 되는 급여를 받고 계셨고, 자녀가 두 분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배우자분이 계셨지만 배우자분은 소득이 없으셨던 전업주부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주 개인회생에서 딱 알맞는 케이스셨죠. 그 급여에 비해서 생계 가족 부양가족 숫자도 자녀가 두 분 있으셨고,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인가결정은 전혀 문제없이 100% 가능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배우자분이 소득이 없으셔서 자녀 둘을 다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더라도 변제 금액이 상당히 높으셨어요. 100%였던 거죠. 저희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제 금액이 높은 분들은 고민을 같이 해드리는 게 변제 금액을 좀 줄여드리는 방법을 찾게 되죠. 근데 이분이 다행히 월세로 거주하시고 계셨는데 월세 보증금이 얼마 안 되셨고 월세가 한 60만원 정도 나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 통상 가족수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 차이가 있지만 20만원 내외 정도의 금액은 요건이 맞는 분들은 주거비도 인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신청할 때부터 30만원을 주거비로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 달라고 서류를 만들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워낙 그 변제율이 높으셨어요. 86% 정도 변제율이 나오셨던 분입니다. 변제율이 높다 보니까 회생위원분께서 1차로 검토하시고 면담도 없이 보정도 한 번도 없이 바로 이제 한 달 만에 개시 결정까지 나서 지금 채권자 이의 절차를 거치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개인회생과 주거비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을 한두 번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돼서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근데 문의를 주실 때 나도 주거비에서 빼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답변 드리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내 변제율이다. 선생님께서 한 달에 법원에 내게 되는 금액이 원금에 대비했을 때 몇 %를 상환하게 되는지 변제하게 되는지 그걸 변제율이라고 하잖아요. 그 변제율이 높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법원에서도 회생위원이나 판사님께서도 이분은 변제율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줄 만하다. 그래서 추가 생계비, 주거비도 다 인정을 해주고 계신 거죠. 하지만 내가 변제율이 낮은 분들이 이거를 추가로 더 인정해달라 생계비, 기본 생계비 이외에 요청을 하시면 받아주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정한 변제율 40, 50%대로 들어가더라도 절반 정도, 저희가 신청했던 금액의 절반 정도 인정해 주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주거비는 개인회생과 추가 생계비에 해당되는 주거비 부분은 전국 법원 따라서도 상당히 실무가 좀 틀린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들은 그 내 변제율이 과연 몇 % 정도 되는지, 내가 높은 변제율로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신청하시고 2, 30만 원이라도 변제금을 낮추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영련 법무사는 지난 13년 동안 개인회생 파산 업무를 주 업무로 해서 진행을 해왔고요. 어느 사무실보다 의뢰인 입장에서 단순하게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을 받아가는 과정에서 개인회생 같으면 내가 의뢰인께서 변제금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10만원이라도 20만원이라도 낮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 사무실에 일하는 게 어려워지더라도 항상 고민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특별한 일이 생긴 특수한 사건의 경우에도 끝까지 책임을 지고 내가 법원에 납부하게 되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어디에 계셔도 편하게 전화 주시면 제가 모든 분들의 전화를 친절하게 상담하고 최종적으로 내가 인가결정, 면책결정까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